에서 9월의 네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따라잡기 책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요. 이재명 따라잡기 책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했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장이니까 일단 따라하기만 해도 성공 아니겠습니까? 자, 이 네이버에서 이재명 따라잡기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판사는 서울의 소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됐는지 또 바로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코스피 3,400 돌파했죠. 네. 그리고 4년 연임제 개헌 등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고요. 자, 오늘 아침 한학자 총재도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 정당 지지율 평균을 내봤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자 49.8 민주당이 49.8입니다. 네. 국민의힘 29.8.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20% 지금 앞서고 있고요. 지난주가 20.6이었으니까 뭐 거의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국갤럽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24, 무당층이 28로 더 늘었더라고요. 자, 중도층은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13%로 국민의힘만 지난주보다 한 4% 줄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꽃 전환 면접조사는요. 민주당이 56.2 그리고 국민의힘이 25.4. 그래서 양당 간의 격차는 30.8인데 지난주하고 여전히 같습니다. 다음 ARS 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민주당이 44.2 국민의힘 38.6 양당 간의 격차가 5.6%포인트입니다. 예, 오늘 4개 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보수 표집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 일자에 따른 요일 영향이 이제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꽃 ARS 조사는 민주당 57.7, 국민의힘 31.2로 양당 간의 격차가 26.5입니다. 예,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 결과인데요. 리얼미터만 역시 소폭 하락하고 나머지 조사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폭은 그러나 뭐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보수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에서도 리얼미터만 약간 하락했습니다. 먼저 한국갤럽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31, 긍부정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서 5%포인트 커졌습니다. 리얼미터는 긍정 53.0, 부정 43.6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꽃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요. 먼저 전화면접은 긍정 69.9, 부정평가 28.2로 집계 됐습니다. 이 중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98.4가 긍정평가를 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79.6%가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이념 성향에서 중도층이 중요한데 그중에 긍정이 73.8, 부정은 25.7로 긍부정 격차가 무려 48.1%포인트입니다. 같은 기간 실시한 ARS 조사는 긍정 64.5, 부정 33.9로 긍부정 격차는 30.6%포인트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역시 97.7% 긍정평가, 국민의힘 지지층은 89.3%가 부정평가를 선택했습니다. 10%는 양심이 있네요. 자, 다음 한국갤럽 직무수행평가 이후 한번 다음 표 보시죠. 한국갤럽이 주관식으로 물은 건데요. 직무수행 긍정평가자에게 물었을 때 민생, 경제가 13%로 1위를 차지했고요. 소통은 지금 5% 상승하면서 1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한다도 지금 4%포인트 상승하면서 11%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1위는 여전히 외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4% 줄었고요.
대신 금주부터 지금 실시하는 2차 민생지원금 영향으로 인해서 과도한 복지 이게 이제 3%가 올라서 1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이 차기 지도자 지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박사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 한번 보시죠. 네. 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뭐 예전에도 발표하던 겁니다. 네네. 지금 그리고 보니까 천지일보도 아마 장동혁 띄우기 목적인지 네. 이제 비슷한 조사를 했던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예. 유력 지자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뭐 맞습니다. 1위가 그 8%인가요? 예,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 후보들 다 합쳐도 지금 33%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예. 그냥 그게 지금 유력 지자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야 후보를 다 합쳐놓고 조사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권 주자대로 모아놓고 야권 주자대로 모아놓고 이제 조사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이 17%,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9%, 그다음에 김민석 지금 총리가 8%로 세 명이 조금 앞서가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 장동혁이 21%로 지금 가장 앞섰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되는 당대표 선거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 차기 당대표에 누가 되느냐가 사실은 이제 대권 전초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로 등극할 경우 대권 후보로 네, 역시 또 올라올 수도 부각될 있다.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봐도 유보층이 55%입니다. 네.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 아직 없다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 아직 입당이 안 됐습니다만 역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70년대생 소장파 중에서도 아마 두각을 내는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 뭐 먼 얘기긴 하지만 이제 조금씩 키워가는 뭐 이런 표현 쓰는 모르지만 그런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천지일보는 또 야권 후보라고 해가지고 장동혁하고 조국을 또 둘이 붙였더라고요. 네. 그게 또 맞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장동혁이 1등이었답니다. 자,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9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목해야 될 텐데요.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하고 관심이 많죠. 서울, 경기 지역 최근 여론조사한 거를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부산은 민주당이 지금 약간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부산일보가 의뢰한 KSY 조사에서는 민주당 40, 그다음에 국민의힘 38. 네, 거의 그리고 부산 MBC가 의뢰한 마찬가지 KSY 조사는 44대 39로 한 5% 정도 지금 민주당이 앞선 걸로 됐습니다. KBS에서도 최근 조사를 했던데 역시 민주당이 3% 앞서는 걸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부산에서는 좀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지금 여권 후보 중에서 민주당이 이제 지지도가 중요한데 부산일보 조사에서는 전재수 현 장관이 41.3%가 나왔고 최인호 전 의원이 9.1, 그리고 이재성 시당위원장이 12.1. 이렇게 되니까 전재수 장관이 압도적으로 좀 앞섰고요. 조국 비대위원장을 넣고 조사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 경우에도 역시 전재수 장관이 36이었고 조국 비대위원장이 13%.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부산은 박형준 현 시장의 지지율이 좀 아주 낮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또 정당 지지율도 앞서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경남은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3.9%포인트 정도 앞섰고요. 울산은 국민의힘이 2.5%. 자, 그러나 뭐 민주당에서 경쟁력 후보들을 낼 경우에는 요 경남, 울산도 뭐 충분히 박빙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후보가 나오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내년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적합도인데요. 드림투데이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를 했는데요. 전체 시민 대상에서는 지금 박주민, 서영교,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 셋이 조금 앞서가는 걸로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층만 대상을 했을 경우에는 박주민 의원이 22%, 서영교 의원이 17.2,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14.5. 역시 이 세 분이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뚜렷한 이제 강자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세간에는 충청 출신의 강훈식 비서실장도 아마 서울시장 출마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워낙 이제 오세훈이 강자이기 때문에 뭐 지금 거론되는 후보로 안 될 경우 어떤 깜짝 카드가 또 발굴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경기지사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조사에서요. 김동연 현 지사가 1위를 차지했고 추미애 의원이 이제 2위였는데요.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김동연 현 지사가 35%, 추미애 의원이 19%, 그다음에 김병주, 김용민, 한준호 의원이 8%대를 기록했습니다. 김동연 지사하고 추미애 의원 간의 격차가 16%인데요. 진보층만 놓고 봤을 때는 김동연 25, 추미애 21. 거의 뭐 훨씬 좁혀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동연 지사는 중도 보수층에서의 지지도가 좀 높아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직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수치로는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나머지 후보들 중에 한 후보로 결정됐을 경우는 김동연 지사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뭐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니까요. 경선은.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주간조선이 여론조사 꽃 수상한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여론조사 꽃의 편향성을 지적했는데요. 이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론조사 꽃 설문조사가 이제 편향적이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이제 저 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여론조사 꽃이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도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보다 10% 이상 지금 더 높게 나왔고 민주당 지지율도 역시 한국갤럽 리얼미터에 비해서 한 10% 이상 높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만 놓고 이게 편향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요. 실제 여론조사 꽃은 무응답 거의 비율이 뭐 한 1.5, 0.4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갤럽은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 무응답이 26%나 되거든요. 그리고 리얼미터도 지금 8.7. 그래서 무응답이 적은 그런 특별한 그 특수성을 감안 안 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조사마다 흔히 얘기하는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문제는 여론조사도 보다는 이 언론이 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지적한 월간조선이 언제 여론조사 꽃 보도나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언론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골라서 그것도 어떤 왜곡된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일반 여론조사 조사 자체만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 여론조사 기관이 어느 한 날, 한 시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 결과를 다 일률적으로 발표를 해보면 자, 그럼 여론조사 기관별로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가 아주 손쉽게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안 할걸요? 자, 아무튼 오늘도 민심열차 여기까지 달렸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